여자가 관심 있을 때와 싫을 때 완전히 다른 행동들. 오프닝, 그날의 착각. 지난주 토요일 오후 50대 중반의 최 사장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신임 여직원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커피를 타다 주고 웃으며 말을 걸고 퇴근 인사를 꼭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그분은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성희롱 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여직원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겁니다. 최 사장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호감의 신호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반대였던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신호, 눈빛이 말해주는 것. 사람의 감정은 눈에서 시작됩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눈은 진실을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눈빛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관심이 있는 여자의 눈은 살아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눈동자가 반짝입니다. 시선이 자주 마주칩니다. 마주치면 살짝 피했다가 다시 쳐다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좋아하는 대상을 더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는 여자의 눈은 다릅니다. 시선이 허공을 맴돕니다.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의상 고개를 돌린 것뿐입니다. 눈동자에 생기가 없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듣는 상사의 눈빛과 같습니다. 60대 박 사장님의 경험담입니다. 젊은 시절 선을 봤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계속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박 사장님 얼굴이 아니라 벽시계를 말입니다. 그때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내내 그분의 시선은 한 번도 박 사장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후일 중매쟁이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성은 만나기 전부터 거절할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자리에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징표, 거리가 말하는 진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를 반영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관심 없는 사람과는 거리를 유지합니다. 관심이 있는 여자는 대화할 때 몸을 살짝 기울입니다. 상대방 쪽으로 말입니다. 앉아있을 때도 무릎이 상대방을 향합니다. 걸을 때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습니다. 간격이 좁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몸이 뒤로 젖혀집니다. 무릎은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걸을 때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팔짱을 끼거나 가방을 앞으로 끌어안습니다. 이것은 방어 자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벽을 쌓는 겁니다. 50대 후반 김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재혼을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그 여성은 계속 의자를 뒤로 빼더랍니다. 김 부장님이 살짝 앞으로 기울여 말하면 그분은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식사 자리로 옮겼습니다. 길을 걸을 때 김 부장님이 옆에 서면 그분은 속도를 늦추며 뒤처졌습니다.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대화할 때도 편안하게 가까이 앉았습니다.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관심의 신호였습니다. 세 번째 징표, 거리가 말하는 진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를 반영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관심 없는 사람과는 거리를 유지합니다. 관심이 있는 여자는 대화할 때 몸을 살짝 기울입니다. 상대방 쪽으로 말입니다. 앉아있을 때도 무릎이 상대방을 향합니다. 걸을 때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습니다. 간격이 좁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몸이 뒤로 젖혀집니다. 무릎은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걸을 때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팔짱을 끼거나 가방을 앞으로 끌어안습니다. 이것은 방어 자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벽을 쌓는 겁니다. 세 번째 징표, 리듬 속도의 비밀. 메시지 답장 속도는 관심도의 바로미터입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화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심 있는 여자는 연락에 빠르게 응답합니다. 문자를 보내면 10분 안에 답이 옵니다. 전화하면 받습니다. 못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다시 연락합니다. 대화가 이어집니다. 물음표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답을 기다립니다. 관심 없는 여자의 반응은 다릅니다. 답장이 늦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옵니다. 아니면 아예 안 옵니다. 온다 해도 짧습니다. 마침표로 끝납니다.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없습니다. 70대 초반 이 사장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두었던 여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편지가 유일한 연락수단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것도 2장이나 되는 긴 편지였습니다. 이 사장님이 쓴 내용 하나하나에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지금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에게도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고작 4줄이었습니다. 사무적이고 건조했습니다. 이사장님은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4번째 단서, 질문의 깊이.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깊이 있는 질문을 합니다. 관심 있는 여자는 상대방의 과거를 궁금해합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학창시절, 첫 직장, 취미, 좋아하는 음식까지 세심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기억합니다. 다음 만남에서 그것을 언급합니다. 관심 없는 여자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물어도 형식적입니다. 날씨 이야기, 교통 이야기, 요즘 바쁘냐는 뻔한 질문들입니다. 답을 듣고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음에 또 같은 걸 묻습니다. 60대 중반 정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시절 좋아하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정 교수님에게 온갖 것을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형제가 몇이냐, 아버지 직업이 뭐냐, 졸업 후의 계획은 뭐냐까지 말입니다. 정 교수님은 처음에는 그저 친근한 후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배들에게는 그렇게 묻지 않더랍니다. 유독 정 교수님에게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호감의 신호였습니다. 반대로 같은 과 다른 여학생은 정 교수님과 1년을 알고 지냈는데도 고향이 어딘지조차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5번째 표시, 웃음의 진위. 웃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과 예의상 짓는 웃음은 다릅니다. 관심 있는 여자는 상대방의 말에 자주 웃습니다. 그다지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어줍니다. 눈까지 웃습니다. 표정 전체가 밝아집니다. 웃음소리도 자연스럽습니다. 관심 없는 여자의 웃음은 입술에 머뭅니다. 눈은 웃지 않습니다. 형식적입니다. 웃음 뒤에 침묵이 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릅니다. 50대 후반 한 이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송년회에서 옆에 앉은 여직원이 자신의 말에 계속 웃어주더랍니다. 한 이사님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유머 감각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그 여직원을 만났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웃지 않더랍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전날의 웃음은 술자리 분위기상 그런 것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진짜 관심에서 나온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6번째 흔적, 시간 내주기. 시간은 가장 정직한 자원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에 시간을 씁니다.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냅니다. 관심 있는 여자는 만나자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빠도 시간을 조정합니다.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를 약속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부득이하게 취소할 때는 미안해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관심 없는 여자는 애매하게 답합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언제 보자는 말에 나중에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취소가 잦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70대 초반 서 회장님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중매로 만난 여성이 있었습니다. 서 회장님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 여성은 이번 주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 회장님이 다음 주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또 바쁘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 회장님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지금의 부인을 만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냈습니다. 주말을 함께 보냈습니다. 휴가도 맞춰서 썼습니다. 그것이 진짜 관심의 증거였습니다. 7번째 암시, 미래 이야기. 관심 있는 사람과는 미래를 그립니다. 함께할 내일을 상상합니다. 관심 있는 여자는 미래형 문장을 씁니다. 다음에 어디 가면 좋겠다. 언젠가 같이 해보고 싶다. 나중에 이런 것도 하자는 식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께를 전제합니다. 관심 없는 여자는 현재형에 머뭅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여기 음식이 맛있다는 식입니다.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의 계획만 이야기합니다. 60대 중반 윤 사장님의 경험입니다. 재혼을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그 여성은 계속 의자를 뒤로 빼더랍니다. 김 부장님이 살짝 앞으로 기울여 말하면 그분은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식사 자리로 옮겼습니다. 길을 걸을 때 김 부장님이 옆에 서면 그분은 속도를 늦추며 뒤처졌습니다.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대화할 때도 편안하게 가까이 앉았습니다.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관심의 신호였습니다. 8번째 증명, 자신을 드러내기.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는 진짜 자신을 보여줍니다. 약점도 드러냅니다. 관심 있는 여자는 솔직해집니다. 힘든 이야기도 합니다.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실수담도 이야기합니다. 완벽하게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관심 없는 여자는 겉모습만 보여줍니다.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성공담만 늘어놓습니다. 약점을 숨깁니다. 벽을 유지합니다. 50대 후반 조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성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키우던 자녀와의 갈등도 털어놓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 부장님은 그것을 신뢰의 표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그 여성은 조 부장님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9번째 확인,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관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친구를 소개합니다.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 있는 여자는 친구 모임에 함께 가자고 합니다. 가족 행사에 초대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공개합니다. 당신의 존재를 11번째 신호.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목소리는 감정의 거울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목소리로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심 있는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집니다. 톤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말할 때 활기가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을 부를 때 특히 그렇습니다. 목소리에 미소가 담깁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더욱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관심 없는 여자의 목소리는 평평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습니다. 사무적입니다. 마치 안내방송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도 그냥 호칭일 뿐입니다. 50대 후반 황 전무님의 경험담입니다. 회사 협력업체 담당자인 여성과 업무상 통화를 자주 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 그 여성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정확하고 간결했습니다. 업무 이야기만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업무 이야기 끝에 안부를 물었습니다. 황 전무님 이름을 부를 때 톤이 달랐습니다. 전화가 끝날 때 아쉬워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황 전무님은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용기를 내어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 여성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지금은 10년째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목소리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번째 차이, 신체 접촉에 대한 반응. 우연한 접촉이 있을 때의 반응을 보면 관심도를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여자는 자연스럽습니다. 손이 스칠 때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즐깁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먼저 가벼운 접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팔을 살짝 치거나 어깨를 툭 치는 식으로 말입니다. 관심 없는 여자는 즉각 거리를 둡니다. 손이 닿으면 재빨리 뺍니다. 몸을 돌립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절대 먼저 접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접촉을 피하기 위해 동선을 바꿉니다. 60대 중반 강 사장님의 기억입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여성이 있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를 때 강 사장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와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여성은 고맙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강 사장님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따뜻했던 그 손의 온기를 말입니다. 그것은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관심의 신호였습니다. 실제로 그 여성은 강 사장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모임에서 만난 여성은 달랐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여성은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혼자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확한 거부의 신호였습니다. 13번째 표지, 선물을 대하는 태도. 선물을 받았을 때의 반응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관심 있는 여자는 작은 선물에도 크게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그것을 사용하고 있거나 착용하고 있습니다. 선물에 담긴 마음을 읽습니다. 관심 없는 여자는 형식적으로 고맙다고 합니다. 표정에 기쁨이 없습니다. 선물을 받고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70대 초반 나 회장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여성에게 손수건을 선물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흔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예쁘다고 연신 말했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여성은 그 손수건을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 회장님이 보라는 듯이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나 회장님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4번째 단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 과거 연애나 결혼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관심 있는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연애나 이혼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합니다. 이제는 다른 관계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다를 거라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관심 없는 여자는 과거를 말하되 벽을 칩니다. 전 배우자나 전 애인을 비난만 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관계에 묶여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60대 중반 송 교수님의 경험입니다. 이혼 후 만난 여성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시댁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부족했던 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관계에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송 교수님은 그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이 여성이 진짜로 새 출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5번째 증거, 조언을 구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의견을 묻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관심 있는 여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직장을 옮길까 말까, 집을 살까 말까,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 같은 것들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실매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자신의 인생에 참여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관심 없는 여자는 이미 결정한 후에 말합니다. 조언을 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통보입니다. 당신 의견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합니다. 당신을 결정 과정에서 배제합니다. 60대 중반 유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주 유 부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재테크는 어떻게 하는지,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유 부장님은 성심껏 답해주었습니다. 그 여성은 유 부장님의 조언을 실제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정을 했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관심의 신호였습니다. 그 여성은 유 부장님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16번째 징조, 외모에 신경 씁니다. 만나기 전 준비하는 정도로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여자는 만날 때마다 단정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옷을 잘 차려입습니다. 머리를 손질합니다. 향수를 뿌립니다. 당신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관심 없는 여자는 그냥 나옵니다. 평상복 차림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입니다.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보입니다. 당신에게 잘 보일 필요를 못 느낍니다. 70대 초반 배 사장님의 기억입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여성이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 여성은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은은한 화장을 했습니다. 액세서리도 조화롭게 착용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도 그랬습니다. 항상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배 사장님은 그것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7번째 암시, 갈등 상황 대처. 의견이 다를 때, 갈등이 생겼을 때의 반응을 보면 관계의 미래가 보입니다. 관심 있는 여자는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대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타협점을 찾습니다. 화해합니다. 관계를 지키려 했습니다. 관심 없는 여자는 갈등을 회피합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합니다.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60대 중반 임 사장님의 경험담입니다. 함께 여행을 간 여성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정을 두고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임 사장님은 유적지를 보고 싶었고 그 여성은 쇼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여성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오전에는 유적지를 보고 오후에는 쇼핑을 하자고, 서로 양보하자고. 임 사장님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타협했습니다. 그 순간 임 사장님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성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19번째 확증, 질투의 유무. 다른 이성 이야기가 나올 때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여자는 미묘하게 질투합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신경 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사이냐고 확인합니다. 당신이 당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관심 없는 여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이성 이야기를 해도 무덤덤합니다. 오히려 권유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겠다고 합니다. 50대 중반 표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관심 있던 여성과 대화 중에 여제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수한 학생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자주 만나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학생이냐고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그 반응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질투는 관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19번째 증명, 희생과 양보.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선 기꺼이 불편을 감수합니다. 관심 있는 여자는 당신을 위해 양보합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점도 갑니다. 당신이 좋아한다면 말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영화도 함께 봅니다. 멀리 있어도 마중 나옵니다. 불편을 감수합니다. 관심 없는 여자는 자신의 편의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갑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만나지 않습니다. 70대 초반 권 회장님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부인과 처음 사귈 때였습니다. 권 회장님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부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님을 따라 연주회에 갔습니다. 지루했을 겁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권 회장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고 후일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관심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20번째 결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신호들을 종합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모든 것이 적극적입니다. 없으면 모든 것이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 남성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친절을 관심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호감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필요를 개인적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 여성들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거절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한두 가지 신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 신호를 종합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 생각만 앞세우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야 합니다.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관심은 숨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릴 줄 아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